파트 2. Rules for any mode or mode of transport. 모든 운송 방식에 적용하는 규칙. EXW, X워크, 공장인도. Explanatory note for user,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 1. 인도화 위험. EXW 공장 인도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정된 장소, 예, 공장 또는 창고에서 물품이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여진 때, 그리고 지정된 장소, 그리고 지정된 장소는 매도인 영업구 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인도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매도인은 어떠한 수치용 차량에 적재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통관이 요구되는 경우에도 수출 통관을 수행할 필요가 없다. 이 운송 방식. 본 규칙은 운송 방식이 선택되는 경우 모든 운송 방식에 이용될 수 있으며, 복합 운송에서도 이용될 수 있다. 3. 인도 장소 또는 상세한 인도 지점. 당사자들은 인도 장소만 지정하면 되지만, 만약 명확하게 인도 장소 내 상세한 지점을 명시할 것이 권고된다. 상세한 지정 인도 지점은 양 당사자들에게 인도 및 위험이 언제 인도되고 이전되는지를 명확하게 해주며, 매수인이 비용을 부담하기 시작하여야 하는 지점을 확정한다. 당사자들이 인도 지점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 이는 매도인이 가장 목적에 적합한 지점을 선택하는 것으로 본다. 이는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이 발생되기 이전에 매수인에게 위험이 이전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매수인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은 인도가 이루어지는 장소 내 상세한 지점을 지정하는 것이다. 4. 매수인의 유의사항. X워크 EXW는 매도인의 최소 의무를 규정하는 인코텀즈 규칙이다. 따라서 매수인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주의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5. 적재 위험. 인도는 적재된 때가 아닌 물품이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인 때에 이루어지고 위험이 이전된다. 그러나 매도인에 의해 수행되는 적재 과정 중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을 적재 과정에 물리적으로 개입하지 아니한 매수인에게 부담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매도인이 적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적재 중 발생할 수 있는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 부담 당사자를 합의하는 것이 권고된다. 매도인이 자신의 영업구 내에서 필요한 적재 장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안전 또는 보안 규칙에 의해 승인되지 아니한 인원이 접근할 수 없는 경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매수인은 매도인 영업구 내에서 적재 과정 중 위험을 피하기 위해 FCA의 선택을 고려하여야 한다. FCA에서는 매도인의 영업구 내에서 인도가 이루어지는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 적재 중 발생하는 멸치 또는 손상의 위험을 부담한다. 6. 수출 통관. 인도가 이루어지는 시점은 물품이 매도인의 영업구 내 또는 일반적으로 매도인의 사법권 또는 동일한 관세 동맹 내에 있는 기타 장소이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인은 수출 통관을 수행하거나 또는 운송 중 물품이 제3국을 통과할 때 통관을 수행할 의무가 없다. EXW는 명백하게 당사자가 물품의 수출 의사가 없는 국내 거래에 적합하다. 매도인의 수출 통관 참여는 매수인이 물품의 수출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류 및 정보를 취득하는 협조 제공 의무로 제한된다. 매수인이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수출 통관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면 매수인은 FCA를 선택할 것이 권고된다. FCA에서는 수출 통관과 관련된 의무, 비용이 매도인의 부담이기 때문이다. FCA,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에서는 1. 인도와 위험, FCA, 운송인 인도, 지정 장소는 매도인이 다음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매수인에게 인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첫째, 지정 장소가 매도인 영업구 내인 경우 물품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수단에 적재된 때 인도된다. 둘째, 지정 장소가 그 밖의 장소인 경우 물품이 매도인의 운송수단에 적재되고 지정 장소에 도착하여 매도인 운송수단에서 양하 준비를 한 상태로 운송인의 처분 또는 매수인이 지정한 제3자의 처분하에 노인 때 인도된다. 두 장소 중 선택되는 장소는 인도 장소이며 매수인에게 위험이 이전되고 매수인이 비용을 부담하기 시작하는 장소이다. 2. 운송 방식. 본 규칙은 선택된 운송 방식에 관계없이 이용될 수 있으며 둘 이상의 운송 방식이 채택된 경우에도 이용될 수 있다. 3. 인도 장소 또는 인도 지점. FCA 매매는 인도 장소 내 지점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매도인 영업구 내 또는 그 밖의 장소를 인도 장소로 지정함으로써 체결될 수 있다. 그렇지만 당사자들은 인도 장소 내 상세한 지점을 가능한 명확하게 명시할 것이 공고된다. 지정된 상세한 인도 지점은 매수인에게 물품이 인도되고 위험이 이전되는 시점을 양 당사자에게 명확히 해준다. 이러한 상세함은 또한 매수인의 비용이 시작되는 지점 역시 명확하게 해준다. 상세한 지점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 매수인에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매도인은 그의 목적에 가장 적합한 지점을 선택할 권리가 있고 그러한 지점은 위험과 비용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지점이다. 계약에서 상세한 인도 지점을 정하지 않아 인도 지점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 당사자들은 그의 목적한 가장 적합한 지점을 매도인이 선택하도록 한 것으로 안다. 이는 물품이 멸실 또는 손상되기 이전에 매수인에게 위험이 이전되는 지점을 매도인이 선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매수인에게 가장 적합한 것은 인도가 이루어지는 장소 내 상세한 지점을 선택하는 것이다. 4.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다. 프로큐어는 반드시 그렇게 한정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1차 상품 거래에서 수차례 거래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연속거래 (string sales)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5. 수입 통관. FCA는 해당되는 경우 매도인이 수출 통관을 수행하여야 한다. 그렇지만 매도인은 수입 통관 또는 제3국을 통과하는 운송에서 발생하는 통관을 수행할 의무가 없으며 어떠한 수입 관세 또는 수입 절차를 수행할 의무가 없다. 6. FCA 매매에서 본선 적재 부기가 있는 선화증권. FCA는 앞서 확인한 대로 운송 방식 또는 복합 운송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사용할 수 있다. 물품이 라스베이거스에서 매수인의 육상 운송인에 의해 픽업되는 경우 라스베이거스는 항구가 아니며 선박이 본선 적재를 위한 라스베이거스로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운송인에게 본선 적재 부기가 되어 있는 선화증권의 발행을 기대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CA 라스베이거스로 매도하는 운송인은 본선 적재 보기가 있는 선화증권을 원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 일반적으로 은행 주심 또는 신용장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물품이 라스베이거스에서 운송을 수취되었다는 것뿐만이 아닌 로스앤젤레스에서 본선 적재되었다고 기재를 원할 수도 있다. FCA에서 매도인이 본선 적재 부기를 원하는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FCA 인코텀즈 2020은 최초로 다음과 같은 선택 가능한 방법을 제공한다. 당사자들이 계약에 동의하는 경우 매수인은 운송인에게 본선 적재 부기가 있는 선화증권을 매도인에게 발행하도록 반드시 지시해야 한다. 물론 운송인이 매수인의 요구에 동의를 할 수도 있고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운송인은 물품이 로스앤젤레스에서 본선 적재된 이후 선화증권을 발행할 의무 및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운송인에 의해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매도인에게 선화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매도인은 반드시 동일한 선화증권을 매수인에게 제시해야 한다. 매수인은 운송인으로부터 물품을 인도받기 위해 해당 선화증권을 요구한다. 물론 이러한 선택적 방법은 당사자들에 의해 본선 적재가 아닌 단순 선적을 위해 수취되었음을 나타내는 선화증권, 수취식 선화증권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제시하기로 합의된 경우에는 불필요하다. 더욱이 이러한 선택적 방법이 채용되는 경우에도 매도인은 운송계약에 대한 아무런 의무가 없음이 강조된다. 최종적으로 이러한 선택적 방법이 채용되는 경우 선화증권의 내륙 수취일자와 본선 적재일자가 상이하여 시종장의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캐리지드 페리2 운송비 지급 인도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 1. 인도와 위험 CPT 운송비 지급 인도는 매도인과 다음과 같이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위험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매도인에 의해 계약된 운송인에게 교부하거나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는 것. 매도인은 선택된 운송수단을 적합한 방법으로 그리고 적합한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물리적 점유권을 이전함으로써 인도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일단 인도가 이루어지면 매도인은 물품이 양호한 상태로 그리고 기재된 수량 또는 전량이 도착할 것을 보증하지는 않는다. 위험은 매도인이 운송인에게 물품을 음, 교부한 시점에 매수인에게 이전되기 때문이다. 매도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인도 장소로부터 합의된 목적지까지 운송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예를 들면 물품이 항구인 사우스햄튼 또는 항구가 아닌 윈체스트로 운송하기 위해 항구가 아닌 라스베이거스에서 운송인에게 교부된다. 어느 쪽이든 위험이 이전되는 인도는 라스베이거스에서 매수인에게 이루어지며 매도인은 반드시 사우스햄턴 또는 윈체스터 까지 운송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운송 방식 본 규칙은 선택된 운송 방식에 관계없이 이용될 수 있으며 둘 이상의 운송 방식이 채택된 경우에도 이용될 수 있다. 3. 인도 장소 지점과 목적지 CPT에서는 두 가지 장소가 중요하다. 첫 번째, 만약 있는 경우 물품이 인도되고 위험이 이전되는 장소 또는 지점이며 두 번째는 매도인이 운송 계약을 하여야 하는 합의된 장소 또는 지점이다. 4. 상세한 인도 장소 또는 지점의 명시 당사자들은 매매 계약에서 두 장소 또는 장소 내 지점을 가능한 상세하게 명시할 것이 권고된다.
만약 있는 경우 인도 장소 또는 지점을 가능한 상세하게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도가 되고 목적지까지 복수의 운송인이 개입되어 각각 상이한 각각 상이한 구간의 운송을 어, 담당하는 일반적인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사자들이 구체적인 인도 장소 또는 지점을 합의하지 아니한 경우 매도인이 선택하고 매수인으로는 아무런 통제를 할 수 없었던 최초의 운송인에게 교부되는 시점에 위험이 이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만약 당사자들이 더 늦은 단계 바다나 강의 경우 또는 공항 또는 이른 단계 바다나 강에서 떨어진 육상 구간 에서 위험이 되기를 원하는 경우 매매 계약서에 이를 명시하고 물품이 멸실 또는 손상된 경우의 결과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5. 가능한 상세한 목적지 명시. 당사자들은 매매 계약서에 합의된 목적지 장소 내 지점을 가능한 상세히 명시할 것이 공고된다. 이 지점까지 운송인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이다. 6. 그렇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은 일반적으로 1차 상품 거래에서 수차례 거래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연속 거래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7. 목적지 양화 비용. 매도인이 운송계약상 목적지 지정 장소에서 양화와 관련된 비용을 부담한 경우 당사자 간 별다른 합의가 없는 한 매도인은 그러한 비용을 매수인으로부터 상환받을 권리가 없다. 8. 수입 통관. CPT는 해당되는 경우 매도인이 수출 통관을 수행하여야 한다. 그렇지만 매도인은 수입 통관 또는 제3국을 통과하는 운송에서 발생하는 통관을 수행할 의무가 없으며 어떠한 수입 관세 또는 수입 절차를 수행할 의무가 없다.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 보험료 지급 인도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 1. 인도와 위험 CIP 운송비 보험료 지급 인도 지급 인도는 매도인이 다음과 같이 매수인의 물품을 인도하고 위험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매도인에 의해 계약된 운송인에게 교부하거나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는 것. 매도인은 선택된 운송 수단에 적합한 방법으로 그리고 적합한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물리적 점유권을 이전함으로써 인도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일단 인도가 이루어지면 매도인은 물품이 양호한 상태로 그리고 기재된 수량 또는 전량이 도착할 것을 보증하지는 않는다. 위험은 매도인이 운송인에게 물품을 교부한 시점에 매수인에게 이전되기 때문이다. 매도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인도 장소로부터 합의된 목적지까지 운송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예를 들면 물품이 항구인 사우스햄튼 또는 항구가 아닌 윈체스터로 운송하기 위해 항구가 아닌 라스베이거스 에서 운송인에게 교부된다. 어떤 쪽이든 위험이 이전되는 인도는 라스베이거스 음, 음, 라스베이거스에서 매수인에게 이루어지며 매도인은 반드시 사우스햄튼 또는 윈체스터까지의 운송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운송 방식 본 규칙은 선택된 운송 방식에 관계없이 이용될 수 있으며 둘 이상의 운송 방식이 채택된 경우에도 이용될 수 있다. 3. 인도 장소 지점과 목적지 CIP에서는 두 장소가 중요하다. 첫 번째는 만약 있는 경우 물품이 인도되고 위험이 이전되는 장소 또는 지점이며 두 번째는 매도인이 운송 계약을 하여야 하는 합의된 장소 또는 지점이다. 4. 보험
매도인은 운송 지점 인도되는 지점부터 적어도 목적지 지점까지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한 매수인의 위험에 대해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이는 목적지 국가에서 자국의 보험에 가입하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어려움이 야기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사자들은 CPT로 매매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 인코텀즈 2020에서는 2020 CIP에서 매도인은 제한된 보험인 ICC-C보다 ICC-A 또는 이와 유사한 약관에 상응하는 확장된 보험에 가입해야 함을 매수인은 유의해야 한다. 하지만 당사자는 더 낮은 단계의 보험 가입을 합의할 수는 있다. 5. 상세한 인도 장소 또는 지점 명시. 당사자들은 매매 계약에서 두 장소 또는 장소 내 지점을 가능한 상세하게 명시할 것이 권고된다. 만약 있는 경우 인도 장소 또는 지점을 가능한 상세하게 명시하는 것은 중요하다. 인도가 되고 목적지까지 복수의 운송인이 개입되어 각각 상이한 구간의 운송을 담당하는 일반적인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사자들이 구체적인 인도 장소 또는 지점을 합의하지 아니한 경우 매도인이 선택하고 매수인으로는 아무런 통제를 할 수 없는 최초의 운송인에게 교부된 시점에 위험이 이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만약 당사자들이 더 늦은 단계, 바다나 강의 항구 또는 공항 또는 이른 단계, 바다나 강에서 떨어진 육상 구간에서 위험이 이전되기를 원하는 경우 매매 계약에 이를 명시하고 물품이 멸실 또는 손상된 경우의 결과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6. 가능한 상세한 목적지 명시. 당사자들은 매매 계약에서 합의된 목적지 장소 내 지점을 가능한 상세하게 명시할 것이 권고된다. 이 지점에서 매도인은 운송 계약 및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이다. 이 지점까지 매도인은 운송 계약 및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이다. 7.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은 일반적으로 2차 상품 거래에서 수차례 거래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연속 거래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8. 목적지 양화 비용. 매도인은 운송계약상 목적지 지정 장소의 양화와 관련된 비용을 부담한 경우 당사자 간 별다른 합의가 없는 한 매도인은 그러한 비용을 매수인으로부터 상환받을 권리가 없다. 9. 수출, 수입 통관. CIP는 해당되는 경우 매도인이 수출 통관을 수행하여야 한다. 그렇지만 매도인은 수입 통관 또는 3국을 통과하는 운송에서 발생하는 통관을 수행할 의무가 없으며 어떠한 수입 관세 또는 수입 절차를 수행할 의무가 없다. DAP, Delivered at a Place, 도착지 인도.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 DAP, 도착지 인도는 매도인이 다음과 같이 매수인의 물품을 인도하고 위험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물품이 지정된 목적지 장소 또는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 지정 장소 내의 합의된 지점의 도착 운송수단에서 양화 준비 마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인 때 매도인은 지정 장소 또는 지정 장소 내 합의된 지점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수반되는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규칙에서 인도는 목적지 도착과 동일한 의미이다. 이 운송 방식. 본 규칙은 선택된 운송 방식에 관계없이 이용될 수 있으며 둘 이상의 운송 방식이 채택된 경우에도 이용될 수 있다. 3. 상세한 인도 장소, 지점, 목적지의 명시.
당사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목적지의 장소, 지점을 가능한 상세하게 명시될 것이 권고된다. 첫째,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은 인도 지점, 목적지 지점에서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따라서 분기가 이루어지는 지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매도인 또는 매수인에게 가장 좋다. 둘째, 인도 목적지 장소 또는 지점까지 매도인이 비용을 부담하며 그 장소 또는 지점 이후로부터 매수인이 비용을 부담한다. 셋째, 인도 목적지 합의된 장소 또는 지점까지의 운송은 매도인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준비해야 한다. 매도인은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인코텀스 DP 하에서 계약 위반이며 매수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인은 운송 중 발생한 추가 요금을 운송인이 매수인에게 부과하여 발생하는 추가 비용에 대한 책임이 있다. 4.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은 일반적으로 1차 상품 거래에서 추가로 수차례 거래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연속 거래를 대응하기 위함이다. 5. 양화비용. 매도인은 도착 운송 수단에서 물품의 양화를 요구받지 않는다. 그렇지만 매도인이 운송 계약상 목적지 인도 장소에서 양화와 관련된 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별다른 합의가 없는 한 매도인은 그러한 비용을 매수인에게 상환받을 권리가 없다. 6. 수출, 수입 통관. DAP는 해당되는 경우 매도인은 수출 통관을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매도인은 수입 통관 또는 인도 후 제3국을 통과하는 운송에서 발생하는 통관을 수행할 의무가 없으며 어떠한 수입 관세 또는 수입 절차를 수행할 의무가 없다. 결과적으로 매수인이 수입 통관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음, 어, 물품은 목적지 국가의 항구 또는 내륙 터미널에 유치된다. 물품이 목적지 항구에서 유치되는 경우 손해 발생은 누구의 위험인가? 정답은 매수인이다. 인도는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B3A 는 지정된 내륙 지점으로 운송이 재개될 때까지의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항을 피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은 매도인에게 수입 통관을 수행하고 수입 관세 및 세금을 납부하고 수입 통관 절차를 수행하려면 DDP의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 양화 인도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 DPU 도착지 양화 인도는 매도인과 다음과 같이 매도인이 다음과 같이 매수인의 물품을 인도하고 위험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물품이 지정된 목적지 장소 또는 합의된 장소 내 지점 합의된 장소가 있는 경우에서 도착 운송 수단으로부터 양화된 상태에서 매수인에 처분하여 둔 때, 매도인은 지정 장소까지 물품을 운송하고 양화하는데 수반되는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규칙에서 인도는 목적지 도착과 동일한 의미이다. DPU는 매도인이 목적지에서 양화를 하여야 하는 유일한 규칙이다. 매도인은 지정 장소에서 양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인지를 확실히 해야 한다. 당사자들이 매도인에게 양화의 위험과 비용을 부담시키고자 의도 매도인에게 양의 위험과 비용을 부담시키고자 의도하지 않은 경우에는 DPU를 피하고 대신 DAP를 사용해야 한다. 이 운송 방식 본 규칙은 선택된 운송 방식에 관계없이 이용될 수 있으며 둘 이상의 운송 방식이 채택된 경우에도 이용될 수 있다. 3. 상세한 인도 장소, 지점 또는 목적지 명시
당사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목적지, 장소 또는 지점을 가능한 상세하게 명시할 것이 권고된다. 첫째,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은 인도 지점, 목적지 지점에서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따라서 분기가 이루어지는 지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매도인 및 매수인에게 가장 좋다. 둘째, 인도, 목적지 장소 또는 지점까지 매도인이 비용을 부담하며 그 장소 또는 지점 이후부터는 매수인이 비용을 부담한다. 셋째, 인도, 목적지, 합의된 장소 또는 지점까지의 운송은 매도인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또한 준비하여야 한다. 매도인이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이 규칙 DPU 하에서 계약 위반이며 매수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이 있다. 예를 들면 매도인은 운송 중 발생한 추가 요금을 운송인이 매수인에게 부과하여 어, 발생하는 추가 비용에 대해 책임이 있다. 4. 또는 그렇게 인도될 물품을 조달은 일반적으로 1차 상품 거래에서 수차례 거래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연속 거래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5. 수입 통관 DPU는 해당되는 경우 매도인이 수출 통관을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매도인은 수입 통관 또는 인도 후 제3국을 통과하는 어, 운송에 발생하는 통관을 수행할 의무는 없으며 어떠한 수입 관세 또는 수입 절차를 수행할 의무가 없다. 결과적으로 매수인이 수입 통관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물품은 목적지의 국가, 항구 또는 내륙의 터미널에 위치된다. 물품은 목적지 항구에서 유치되는 경우 음, 발생하는 손해 발생의 위험은 누가 부담할까? 정답은 매수인이다. 인도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B3A는 지정된 내륙 지점으로 운송이 재개될 때까지 물품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이 매도인에게 수입 통관을 수행하고 수입 관세 및 세금을 납부하고 수입 통관 절차를 수행하게 하려면 DTP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 DDP 관세 지급 인도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 1. 인도와 위험 DDP 관세 지급 인도는 매도인이 다음과 같이 매수인의 물품을 인도하고 위험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물품이 지정된 목적지 장소 또는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 지정 장소 내 합의된 지점에서 매수인 수입 통관을 수행 후 도착 수단에서 양하 준비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인 때 매도인은 지정 장소 또는 지정 장소 내 합의된 지점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데 수반되는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규칙에서 인도는 목적지 도착과 동일한 의미이다. 이 운송 방식 본 규칙은 선택된 운송 방식에 관계없이 이용될 수 있으며 둘 이상의 운송 방식이 채택된 경우에도 이용될 수 있다. 3. 매도인의 주의사항 최대 의무 목적지에서 인도가 이루어지고 매도인이 수입 관세 및 적용 가능한 세금을 책임지는 DDP는 인코텀즈 11개 규칙 중 매도인에게 최대의 의무를 부여하는 규칙이다. 매도인의 관점에서 볼 때 아래 7번 단락 매도인의 수출입 통관 의무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이한 이유로 조심하여 사용해야 한다. 4. 상세한 인도 장소, 지점 또는 목적지 명시 당사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목적지, 장소 또는 지점을 가능한 한 상세하게 명시할 것이 권고된다. 첫째,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 위험을 인도 지점, 목적지 지점에서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따라서 분기가 이루어지는 지점을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매수인에게 가장 좋다. 둘째, 인도 목적지 장소 또는 지점까지 수입 통관 비용을 포함하여 매도인이 비용을 부담하며 그 장소 또는 지점 이후부터는
수입 통관 비용을 제외하고 수입 그 장소 또는 지점 이후부터는 수입 통관 비용을 제외하고 매수인이 비용을 부담한다. 셋째, 인도 목적지 합의된 장소 또는 지점까지의 운송은 매도인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준비하여야 한다. 매도인은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인커텀즈 DDP 하에서 계약 위반이며 매수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인은 운송 중 발행한 추가 요금을 운송인이 매수인에게 부과하여 발생하는 추가 비용에 대해 책임이 있다. 5.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의 조달은 일반적인 1차 상품 거래로 수차례 거래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연속 거래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항정곡들 이거 찾아요. 6. 양화 비용. 매도인은 운송 계약상 목적지 인도 장소에서 양화와 관련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당사자가 별다른 합의가 없는 한 매도인은 그러한 비용을 매수인으로부터 상환받을 권리가 없다. 7. 수출, 수입 통관. 3번 탈락. 매도인의 주의사항에서 보듯이 DDP는 매도인이 수출 통관뿐만이 아니라 수입 통관 역시 수행하고 수입 관세를 납부하거나 또는 수입 통관 절차를 수행하도록 요구한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인이 수입 통관을 수행할 수 없고 이를 수입국 매수인이 부담하도록 남겨두고 싶다면 DAP 또는 DPU 사용을 고려해야 한다. 이 규칙 DAP 또는 DPU는 목적지에서 인도가 이루어지지만 수입 통관은 매수인의 의무이다.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세금 문제는 A9D에 따라 매수인에게 상환받을 수 없다.